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삼성전자가 110조 보따리를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세론으로 반영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한 종목들이 8%까지 낙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쪽에서도 경계 심리가 부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마감 증시에서 보여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또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미 선물과 함께 긍정적이지 못한 반도체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관련한 S7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 시장이었죠. 121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가량 찍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증시 함께 검토를 해보면서요. 이번 주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추가적인 포인트들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비교적 자사주를 소각해서 전량 소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매력도가 부각이 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마이너스, 반도체 투톱의 부진 속에서 코스피는 오늘 3%까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사실 방산이나 코스피 안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는 등 이런 순환매 장세는 강하게 펼쳐지기도 했었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순환매의 본격적인 수혜를 받은 게 오늘 또 코스닥이었습니다. 삼성 SDI에서 디스플레이 5% 지분을 팔아서 거기에 따른 ESS 생산 능력 늘리는 데에 실탄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코스피 안에서의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요. 코스닥 안에서의 2차 전지까지도 일제히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모더나의 임상 성공 소식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소식이 바이오 쪽 업종에 조금 더 센티를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오늘 코스닥은 1%대의 상승불을 켜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추가적인 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달러는 떨어지고 원화는 강세, 오늘도 환율은 내려앉는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 수혜를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이 받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마찬가지의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은 일제히 팔아치우는 모습, 기관도 오늘은 외국인과 함께 매도를 보여주면서요, 금요일장과 다르게 일제히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매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 계약을 체결한 외인인 만큼 내일 외국인의 수급도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오히려 뒤집어졌죠. 개인의 팔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애프터 장세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그래도 흐름이 좋진 않았는데 삼성전기가 그나마 소폭의 보합권대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애프터 장세에서는 음전을 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의 음전이 지금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상승분을 살짝은 반납해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증시 안에서 반도체 쪽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의 슈퍼 위크가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잭슨홀이라든지 금통위 같은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들도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슈퍼 위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함께 하시죠. 오늘은 김동우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월요일 시장이라고 하기엔 좀 아쉽게 출발을 그려준 것 같은데 또 항상 위원님 바이오 쪽에 집중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투자 포인트를 듣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하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리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많았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약상승세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좀 했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사실 이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일부 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실망 매물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또 일부 코스피 200의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이게 좀 뒷받침을 해줬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받쳐주면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뭐 지금 내일 한국은행에서의 이제 금리 발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혼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 날 또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 자, 이런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숨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오늘 나홀로 개인들 매수만 거의 4조 원에 이제 달하는 그런 매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은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대. 자, 수출적으로 보자면 조금 안 좋죠. 하지만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되니까 또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제 괴리감, 자, 이런 부분 환차손 뭐 이런 부분이 또 메워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순환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장세라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이번 주 금통위도 그렇고 좀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시장의 이벤트가 많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이점이 온 차트 하나씩 열어보면서 오늘 힘들었었던 종목에 대한 점검 먼저 해볼게요. 위원님 삼성전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매수의 기회다라는 월가의 시선과 해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뭐 이제 모두들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다, 하이닉스도 올라갈 거다. 물론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이 메모리 칩에 대해서 15% 정도 인상을 지금 할 예정이다라는 이슈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환율 하락이라는 그런 또 공백을 대신해서 메워줄 수도 있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수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의 뭐 하락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 무조건 좋다라고만 나오는데 다들 매수만 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그 96,000원대 뚫고 올라올 때 이제 외인들이 이제 전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뭐 정말 38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항상 이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엔비디아와 똑같은 시총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배 구조, 지분 구조 이런 부분들이 평가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8만 원 내에서는 제가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자. 자,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좀 내려왔을 때도 이때부터 지속해서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매일 나왔어요. 매일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릴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6, 7월까지 거의 이어졌죠. 이어졌는데 설마 여기까지 내릴까 했는데 18만 9,20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죠. 근데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나스닥, 다우지수 그렇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게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 왜 이래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정말 이 주식 시장 개장 이래 정말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고 불장을 이제 연출한 시장을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9,300포인트에서 5,300 정도 이 정도에 오는 거는 일부의 이제 지나가는 어떤 과도기적 구간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가를 찍은 이후에 삼성전자 한 22만 원대 정도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날 28만 이상, 29만 원 내외에서의 수익 실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챙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나왔죠. 장 끝나고 나서 40조 원 규모의 이제 주식 소각. 이제 그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들 이제 많이들 이제 진입을 또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개인분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음봉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요,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 뭐 최소한 한 2년, 길게 잡으면 3년 정도는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업체에서 따라잡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중기 투자하신다는 그런 마인드 가지시고 일부는 또 수익 실현을 또 한다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 눈높이가 안 맞아서 확실하게 지금 하이닉스처럼 40조 원 이렇게 뭐 하겠다 이거 아니고 또 뭐 이슈나 뉴스 보면은 또 그 금액보다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이렇게 지금 눌려질 때 지금 보시면 이 평들도 60선을 터치하고 내려온 거지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한번 시도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3분기에 이어지게 될 30조 원 규모대의 현금 배당도 정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지금부터의 저점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늘 2차 전지의 온기를 좀 확산시켜줄 삼성 SDI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안에서도 ESS 붐이 확실하게 하단을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ESS 관련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작년에 적자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보다는 ESS 관련주 대형주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는데, 물론 올해 초지만 뭐 이때 이제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에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려서 뭐 좋은 수익을 또 이렇게 냈지만, 자, 그 이후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자,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내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주식 시장 자체가 이제 5,240대 거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은 삼성 SDI 아니면 LG 엔솔 그리고 LG 화학 분야 뭐 이 세 종목이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또 4조 원대의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자, 그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 투자 확대를 한다. 그렇다면 관세가 없어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옆으로 행보하면 이 수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SDI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좀 신호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더 지켜볼 만한 시그널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요, ESS를 달고 실적 개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주간 단위로 25%나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역시도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국내 안에서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헥토 파이낸셜, 저희 이 흐름을, 이 탄력을 언제까지 좀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실적도 괜찮고 또 헥토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이제 자회사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도에 이제 STO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의 이 국무회의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점 부분에서 이제 이 테마를 타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이 쿠콘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더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간에는 좀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냈지만 그 이후에 이 STO 관련해서는 이제 네이버에서 빗썸을 인수를 하고 거기에 정책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장세에도 그렇고 이 STO 관련주들이 소외가 되면서 계속해서 내린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 수급에 살고 수급에 죽는 지금은 그런 시장이지만 점점 이 편중 매매가 좀씩 줄어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한 18,000원대 내외 정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상승이 이제 어쨌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주의 테마로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트상으로도 봐도 이제 위로 이제 상방이 좀 이렇게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이 3만 원 내외까지의 1차적인 그런 목표가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헥토 파이낸셜 비롯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 저는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는 실체 자체가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많은 상품들을 코인화해서 상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찬스가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쪽 관련해서 여전히 위쪽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았던 종목 가볍게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급등하고 추세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 종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KCP 오늘 8%까지 상승 마감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0%의 상승률, 종가 기준으로는 5.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1선까지 달락말락하는 이 움직임, 저희 어디까지 더 홀딩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밤 9시에 이제 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같은 이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작년도에 똑같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전에 보신 이제 헥토 파이낸셜과 이제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최근에는
NHN이라는 이제 모회사,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NHN KCP도 이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근데 최근에 큰 슈팅은 안 나왔지만 오늘 또 슈팅이 좀 나와줬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평선들이 이제 상방을 향해서 이 수렴 구간을 또 보이고 있고 또 골든 크로스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자체 이 종목의 이 수익성이나 뭐 이런 실적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오늘 121선 지금 말씀하신 자, 이 단계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상향해서 볼 거니까요. 오늘 물론 끝나고 또 라방도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HN KC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일단 지금 당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홀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보스타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이평선이 한쪽으로 모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7.9%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대응 전략이 혹시 바뀐 게 있을까요?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LG그룹이든 현대든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LG그룹에서 이제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이 두 종목의 이제 로봇주를 이제 대주주로서 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 이때 이제 정말로 많은 이제 젠슨황 방문 직전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고점에서 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걸 참아냈어야 돼요. 참아냈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이거 말씀드렸듯이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니까 전반적인 모든 섹터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최근에 6만 원 선 내외에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살짝 눌림이 오긴 했지만 훼손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쪽 지금 신호상으로 봤을 때는 위로 상방으로 한번 올라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슈도 있고 테마도 있고 자 그렇게 보신다면 피지컬 AI 쪽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스타는 저는 보유 의견으로 다시 한번 좋은 수익대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그런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도 아직까지는 이상무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관심주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제 이번 주가 8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되는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섹터에서 이제 반도체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다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8%대, 9%대 빠지고 하이닉스도 오전 아침장에는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오후장 들면서 2%대, 3%대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부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종목은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고 또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원가 그리고 가격, 칩 가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에도 지속해서 엔비디아 자체에서 그 가격을 올리는데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으로 보시다면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PCB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제 FPCB라고 해서 이제 플렉시블 PCB라는 그러니까 플렉시블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서 기판 자체가 가볍기도 하고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어요. 곡선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회사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고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이 종목도 많이 빠지긴 했죠. 많이 빠지긴 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최근에 또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이런 PCB, FPCB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스킷은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저로의 또 찬스가 되지 않을까. 자, 보시면 이 바닥 구간을 여기까지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 지수가 최저점으로 내려왔을 때니까. 잠시만요. 저희 지금 AS 저 차트가 로보스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코리아 서킷으로 다시 변경 가능할까요? 다음 얘가- 장으로 선택 누르셔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판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도 서버 이거 가격을 언제 내년에 넘어갔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워낙 쇼티지가 심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은 반도체가 잘 팔린다라는 건 기판이 또 그만큼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화면이 좀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차피 이제 차트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코리아 서킷을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지금 이 종목도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PCB, FPCB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기판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칩을 만들고 우리나라로 보면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PCB를 만들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유리 기판이든 또 이건 또 굉장히 또 특이하죠. 이제 플렉스블한 이제 그런 기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뭐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상반기. 그렇다면 슈팅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1차 목표까지는 73,000원 일단 가볍게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48,000원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좀 이따가 라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 6시 30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잠시 후에 지금 곧바로 바로 이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방에서 최근에 이런 장세에도 좋은 종목들로 잘 수익 낸 그런 이제 김 박사의 이 실전 전략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 뾰족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급등 수사본부 검색하셔서 김동우 의원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저 반짝반짝 버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동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파일링입니다.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어가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이번 주에는 7천에 안착하는 걸 보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오늘 3%까지 지수 밀립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시장이 코스피 잘 버텨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버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뭐 오르내리락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안 좋았고 코스닥이 좋았습니다만은 또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차별화,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양 시장 모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단의 지지력을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있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좀 더 넓게 보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좀 있겠는데 뭐 일단 차트 통해서 지수 한번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어요. 벗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소간의 등락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격이 좀 확대가 좀 됐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 21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뭐 제가 봤을 때 지난주 이격은 좀 축소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밀려봐야 이제 그 21선 부근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좀 미리 움직인 부분들도 있었죠. 뭐 그동안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난 이후에 확실하게 좀 심리의 마gnum 지금 또 20선과의 또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선과 이제 이격이 좀 좁혀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 국면에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확실하게 상승 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가격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눈에 따라오겠죠. 또 기간 조정이라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또 그 폭이 좀 상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정말 이전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로 좀 적점 매수에 나서는 것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아무런 그 섹터나 종목 뭐 매수할 수는 좀 없을 거예요. 네. 항상 그래왔던 우리 시장은 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종목을 또 선정을 해야겠죠. 또 그중에서도 수급이 또 집중되는 종목들을 타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승산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또 그런 종목을 또 잘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뭐 상승으로 지금 자리 잡은 시장은 아니에요. 네. 뭐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 확인이 되기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셔야지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순서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은 시장은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더불어 본다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 또 전략적인 부분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으면 좀 적절한 수준에서 팔아주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딱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는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저점을 공략해 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슈에 민감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섹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섹터 단서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 뭐 다시 재확산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은 이제 이슈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관련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오늘 이쪽 섹터 종목들이 상당한 탄력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해진 소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중이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지난 달이죠. 7월 한 달 동안 뭐 중국에서 발생한 그 신규 확진자가 뭐 52만 명이라고 하니 좀 어마어마한 숫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양성률도 5주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이 확진자가 뭐 밝혀진 걸로 뭐 52만 명입니다만은 아마도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국내도 그렇다 보니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더군다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검출률이라고 할까요? 뭐 지난 9일에서 15일 그 기간 동안의 검출률을 보자니 한 9%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뭐 3주 만에 그 2.8배가 지금 늘었다라고 해요. 바로 직전 주만 하더라도 이게 5.7%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확실하게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뭐 국내 보건 당국이라든지 의료계 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이쪽 섹터 종목들이 상당한 탄력으로 이어졌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수젠텍은 물론이고 뭐 신풍제약, 뭐 한미약품은 물론 이제 다른 이슈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넓게 보면은 제약 쪽, 뭐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강한 탄력을 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다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쪽 코로나 관련주들은 과연 이제 이전처럼 대유행처럼 이게 될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관련주들이 반응한 것은 이게 정말 시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 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절반도 못 미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련 이슈가 지속된다면은 종목들이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 근데 이 부분들만 좀 여러분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섹터에서 여러분께서 좀 매매를 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좀 짧게 배틀을 짧게 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쪽 섹터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 종목 한 3개 정도를 좀 골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앱클론을 선정을 한번 해봤어요. 뭐 최근에 이쪽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부진했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내내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들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눌렸다가 아마도 지금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 쪽을 중심으로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뭐 코로나와 엮이지 않더라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녹십자 MS입니다. 역시나 뭐 내내 부진하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봉의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세들이 지금 유입됐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21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붙어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눌림을 이용해서는 그래도 추가적인 뭐 시세를 노리고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입니다. 다 아시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흐름이죠. 내내 제한적이다가 8월 들어서 한 차례 그 반응들이 있다가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때문에 이제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추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일 만한 과거에 여력이 있었던 신뢰도 가는 탑3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저희 지켜볼 만한 긍정적인 섹터 하나 더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밀려도 나름대로 방어를 잘 해줬었던 업종도 이쪽이고요. 네. 실적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좋잖아요. 어떻게 저희는 대응 전략을 짜볼까요? 일단 뭐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통해 확인을 했던 부분들 바로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예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믿고 안심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갔으면 하고요. 일단 지난달이었죠. 네, 지난달 같은 경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한 36%가량이 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해요. 또 1월부터 7월까지의 그 수출액을 보더라도 이게 중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게 한 33%가량이 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뭐 괜찮은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의 그 수출 같은 경우에도 한 2025년 한 연간 13% 성장을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올해 놓고 본다면은 이게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한 39%가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을 보더라도 이게 뭐 65%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 당연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뭐 수출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실적 잘 나온다 부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품 쪽도 그 못지않게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숫자로 실제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8월도 지금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정 수출액을 보자니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2%가량 그 이상이 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좋아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좋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깔고 갔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고 안심하고 투자 가능한 섹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 보면은 K-뷰티에 대한 인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시장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남미는 물론이고 뭐 북미 당연한 부분들이겠죠.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유럽 등등등 이게 정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 국면도 마찬가지고 또 확장 국면에 있다 정도로 일단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종목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또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종목들이 이격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찾아보면은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부담 없이 우리 또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거는 바로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실게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APR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하향의 이런 그 추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8월 들어서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그려졌고요. 그리고 다시금 방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에 이어서 국내 기관까지도 수급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 메이저로 하여금 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둬야겠죠.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둘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달박으로 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저점들을 꾸준하게 좀 높이는 이런 그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구간은 역시나 추세대와 거의 이격이 좁혀진 상황이었죠. 역시나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로는 우리가 또 관심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격적으로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물량 출에 없는 그 눌림이었고요. 또 기관이라든지 이런 메이저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5일선을 올라탄 흐름들이죠. 역시나 이런 흐름에서는 눌림을 이용해서 역시나 공략 대상을 삼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관심권에 넣어두고서 한번 타점 조울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 수출과 인기 7월에 이어서 8월도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아래에 있는 탑픽주들 이 성격별로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종목도 가볍게 좀 짚어볼까요? 꾸준하게 저희 받았었던 이 종목 SK이노베이션 먼저 여쭤봅니다. 오늘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시동 본격적으로 걸린 거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느긋하게 좀 여유롭게 좀 바라볼 수 있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좀 넘었어요. 13만 5천 원 정도의 그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넘었고, 그 이후에 뭐 시장 안 좋은 그 시국이었다 보니까 눌림도 좀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 다 딛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다시 그 우상향의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승을 하게 된다면 14만 원 이상, 약 15만 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목표가를 넘은 상황에서 비중 절반 정도 챙겼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14만 원 혹은 1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15만 원까지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드네요. 이번에는 코스맥스 여쭤보겠습니다. 화장품 앞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려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추천드렸던 시점 바로 이런 시점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정말 매수
했어야 하는 지점에서 잘 매수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역시나 그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는 21만 원이었는데 이미 넘었죠. 21만 원의 위치가 바로 이런 자리들이었어요. 이미 넘었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설정해드리지는 않겠고요. 밑에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보이네요. 네,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 여부만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대응 그 이상의 상승은 그냥 누려보는 전략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새로운 관심주, 유망주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광통신 쪽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대한광통신 어떤 모멘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건지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한광통신이야 이 종목도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종목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지난 3월에 젠슨왕 형님께서 말을 했잖아요. 반도체 핵심 기술. 예. 네, 광통신 뭐 이런 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좀 엮어서 보는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벼운 종목도 있고 좀 무거운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되고, 솔직히 이 종목에 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그 실적적인 부분이었는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흑자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도 다 같이 증가를 했고 순이익 역시 흑자로 돌아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심하고 좀 믿고 투자 가능한 종목이 됐다라고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광통신, 관섬유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좀 확장 이 부분들 집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 아직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본다면은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을 시점으로 해서 아마도 이제 꾸준한 외형 성장의 그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하반기 역시 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 AI 투자 확대 기조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광통신과 관련해서도 같이 또 붐이 될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지난 5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가 뭐 시장 부진과 겹치면서 내내 부진했습니다. 뭐 지난 7월 후반이었죠. 폭락장도 거치면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낮추긴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을 기점으로 해서는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 그 이후로도 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내리락은 어찌 보면 또다시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또 확대됐었던 이격도 좁혀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접근하기에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우리는 방송 룰상 시초가에도 편입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흐름 보시다가 유리하시게끔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또는 눌림을 공략해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16,000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을 설정했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섬유, 광케이블 쪽에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 대한광통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적중이 아닌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